이 이야기는 제약회사들이 결코 절대로 먼저 여러분과 나누지 않을 비밀을 품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양제를 팔아 이익을 내는 기업들이 여러분이 절대 알기를 원치 않는 깊은 진실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건 말이 안 돼요. 비타민C가 그렇게 중요한 영양소라면 의사들이 적극적으로 권하지 않나요? 이는 바로 제약회사와 병원이 불편한 진실을 그저 말하지 않으려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58년 넘게 노인내과 전문의로 일하며 수많은 환자들을 돌봐왔습니다. 수만 명의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제가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실은 바로 약뿐만이 아닌 영양소 그 자체의 지극히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이것은 제 가족뿐만 아니라 저 역시도 매일 실천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어쩌면 이미 여러분의 집에 있을지도 모르는 단돈 몇천 원짜리 비타민C 한 병이 여러분의 건강을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면 오늘부터 시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60년 전 저는 심각한 진단을 받고 몇 달간 고통스러웠습니다. 약은 전혀 듣지 않았고 식욕은 완전히 사라졌으며 그 깊은 시련을 통해 제 몸을 진정으로 보호하는 근본적인 원리가 무엇인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처음 만난 것이 바로 비타민C였습니다. 당시에는 모두들 종합 비타민 하나면 충분하다고 믿었지만 저는 그러나 깊이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제 이름은 유상진이며 저는 90세 노인내과 전문의입니다. 58년간 제 진료실에서 지치지 않고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왔고 심지어 지금도 일주일에 3일은 우리의 소중한 어르신들을 진료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제 자신의 개인적인 회복 경험을 바탕으로 60대부터 80대 어르신들께 실천 가능한 건강 조언을 공유하는 유튜브 콘텐츠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는 많은 분들이 비타민 C 섭취에 대해 가지고 있는 깊이 뿌리 박힌 오해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특히 위장 문제나 간 건강에 대한 걱정 때문에 비타민 C를 멀리하셨던 분들이라면 부디 간곡히 부탁드리니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저 또한 젊은 시절 위장 문제로 고생했지만 올바른 비타민 C 섭취 방법을 발견한 후 90세인 지금까지 활기차게 건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종합 비타민 하나면 진정으로 충분하다고 믿으시나요? 아니면 비타민 C가 속쓰림이나 설사를 유발해서 복용을 포기하셨나요? 만약 이러한 경험들이 여러분에게 공감된다면 오늘 제 이야기가 매우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부디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이제 진정으로 우리의 논의를 시작해봅시다. 여러분은 하루에 비타민C를 실제로 얼마나 섭취하시나요? 식품 영양 성분표를 보면 하루 권장량이 100mg도 안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정확히는 성인 기준으로 약 75에서 100mg 정도로 표시되어 있죠. 종합 비타민 한 알에 들어있는 비타민 C 함량도 보통 60에서 100mg 수준입니다. 하지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 기준이 과연 우리의 소중한 건강을 보호하기에 진정으로 충분한가 하는 것입니다. 58년간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이 최소 기준만으로는 건강을 잘 유지하기 위해 깊이 고군분투한다는 사실을 관찰했습니다. 권장량 60mg의 비타민C는 사실 죽음을 막기 위한 그저 최소한의 기준에 불과합니다. 이 기준은 1912년에 설정되었는데 당시 영국 해군 병사들이 교열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소량이었습니다. 단순히 교열병이라는 심각한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양이었을 뿐 진정으로 건강한 삶을 위한 충분한 양은 결코 아니었던 것입니다. 현대 과학은 이제 비타민C가 단순한 교열병 예방을 넘어 강력한 면역력 강화, 필수적인 항산화 작용, 생명 유지에 중요한 콜라겐 생성, 그리고 심지어 우리 몸의 스트레스 대응 능력 지원까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특히 현대인들은 과거와 달리 만성적인 스트레스, 광범위한 환경오염, 그리고 가공식품 섭취 증가와 같은 요인들로 인해 비타민 C 소모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감기에 걸리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체내 비타민 C 소모량이 평소보다 무려 5에서 10배까지 증가한다는 결과도 보여줍니다. 이제 저의 오랜 환자 중 한 분인 김호철님, 74세이신 분의 감동적인 사례를 여러분과 공유하겠습니다. 김호철님은 평생 동안 건강에 상당히 신경을 써오셨고 매일 아침 식사 후에는 종합 비타민 하나를 빼먹지 않고 꾸준히 복용하셨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의 감기에 너무 자주 걸리고 조금만 활동해도 쉽게 피로해지는 증상 때문에 결국 저의 병원을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김호철님을 처음 만났을 때 저는 그분에게 평소 복용하는 영양제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김호철님은 20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종합 비타민을 먹어왔다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김호철님의 비타민 C 수치는 정상 범위의 하한선에 겨우 도달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양은 괴혈병을 피하기에는 충분했지만 면역력 강화나 피로 회복에는 턱없이 부족한 양이었습니다. 저는 김호철님에게 비타민 C 복용량을 늘려볼 것을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1000mg부터 시작해서 점차 3000mg까지 늘려가는 방식이었습니다. 김호철님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의아해하셨습니다. 그렇게 많이 먹어도 되나요? 영양제는 과다 복용하면 독이 된다고 들었는데요. 이러한 걱정은 절대적으로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죠. 저는 김호철님에게 비타민C는 수용성 비타민이라 몸에 필요한 만큼만 흡수되고 나머지는 소변으로 안전하게 배출된다는 점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현대인의 생활 환경에서는 훨씬 더 많은 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소화 흡수 기능이 자연스럽게 저하되기 때문에 더욱 많은 양을 섭취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놀랍게도 3개월 후 김호철님은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제 진료실을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는 감기 걸린 횟수가 현저히 줄었고 활력이 넘쳤으며 만성적인 구강 문제도 개선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혈액 검사 결과 또한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김호철님은 선생님, 평생 먹던 종합 비타민이 사실은 충분하지 않았군요. 왜 진작 알려주지 않았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저는 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된 정보를 모른 채 살아가고 있을까요? 저 역시 젊은 시절에는 비타민C의 중요성을 그리 잘 몰랐습니다. 32세 때 심한 위염으로 고생하던 중 우연히 읽은 책에서 비타민C가 이 점막 재생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을 접했습니다. 당시에는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적절한 용량과 방법으로 복용하자 저는 놀라운 변화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 후로 58년간 의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환자들에게 비타민C의 올바른 활용법을 열정적으로 알려왔습니다. 그렇다면 하루에 얼마나 복용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최신 연구들은 건강한 성인이라면 하루 최소 1000mg에서 많게는 6000mg까지의 비타민 C를 섭취하는 것이 면역력 강화와 전반적인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이 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의 경우 2000에서 4000mg 정도가 가장 적절하다고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기존 권장량의 무려 20에서 90배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번에 많은 양을 복용하기보다는 여러 번에 나누어 복용하는 것입니다. 비타민C는 체내 반감기가 약 4에서 6시간으로 짧기 때문에 하루 3회 정도 나누어 복용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 3000mg을 목표로 한다면 아침, 점심, 저녁 각각 1000mg씩 복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공복에 비타민C를 복용하면 위산과 직접 접촉하여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위장이 약한 분들은 반드시 식사 중간이나 식후에 복용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처음에는 공복에 복용했다가 속쓰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식사 중간에 복용하니 그런 문제는 말끔히 사라졌습니다. 또 한 가지 정말 중요한 팁은 천천히 용량을 늘려가는 것입니다. 갑자기 고용량을 복용하면 소화기관이 적응하지 못해 설사나 복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500에서 1000mg부터 시작해서 몸의 반응을 살피며 점차 늘려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종합 비타민 한 알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비타민C 보충제가 필요하다는 것은 알지만 얼마나 먹어야 할지 혼란스러우신가요? 이제는 그런 혼란에서 벗어나 현대 과학이 밝혀낸 적절한 용량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더 나은 건강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비타민 C 섭취량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어떤 형태로 복용하느냐입니다. 약국이나 건강식품점에 가보면 정말 다양한 형태의 비타민 C 제품들이 있습니다. 알약, 가루, 추어블, 액상, 리포조말, 서방형 등 종류도 다양하고 가격대도 천차만별이죠. 여러분은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시나요? 가격, 브랜드, 아니면 광고에서 본 정보인가요? 58년간의 광범위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자면 가장 효과적인 비타민 C 형태는 바로 순수한 가루형 비타민 C입니다. 가루 형태는 액체에 완전히 용해되어 흡수율이 매우 높고 위장에서 천천히 흡수되어 혈중 농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하는 용량으로 조절하기도 놀랍도록 쉽습니다. 요즘 많이 광고되는 리포조말 비타민 C는 지질로 코팅하여 흡수율을 높인 제품입니다. 분명 일반 비타민 C보다 흡수율이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과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리포조말 형태는 대장까지 도달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우리 몸의 면역세포 중 상당수는 대장에 있는데 리포조말 비타민 C는 소장에서 대부분 흡수되기 때문에 대장의 면역세포까지 효과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반면 일반 가루형 비타민 C는 일부가 대장까지 도달하여 장내 면역세포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더욱이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리포조말 비타민 C는 일반 제품보다 5배에서 10배가량 비싼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비용으로 일반 가루형 비타민 C를 훨씬 더 많이, 더 자주 복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비용 효율성은 부인할 수 없이 낮습니다. 이제 저의 또 다른 오랜 환자 중 한 분이신 이영자님, 69세이신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영자님은 알약을 삼키는 것을 정말로 매우 어려워하셨습니다. 크기가 작은 약도 목에 걸리는 느낌이 들어 물을 한 컵씩 마셔야 겨우 넘길 수 있는 상태였죠.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그녀는 영양제는 아예 포기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이영자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녀의 면역력은 상당히 약해져 있었고 감기를 계속 달고 사시는 상태였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그녀의 비타민 C 수치는 극도로 낮았습니다. 저는 이영자님에게 가루형 비타민 C를 조심스럽게 권해드렸습니다. 물이나 주스에 타서 마시면 되니 삼키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영자님은 처음에는 신맛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셨습니다. 선생님, 이거 너무 셔서 못 먹겠어요. 라고 얼굴을 찡그리며 말씀하셨죠. 저는 이영자님에게 조금 더 묽게 타서 마시거나 과일 주스에 섞어 마시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또한 처음부터 고용량이 아닌 500mg부터 시작해 점차 늘려가도록 조언했습니다. 2주 후, 이영자님은 신맛에 점차 적응하고 있다고 기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몇 년 동안 그녀를 괴롭혔던 만성 피로감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에는 하루 2000mg까지 복용량을 늘렸고 6개월 후 애는 감기 한 번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지냈다고 행복하게 전했습니다. 6개월 후 이영자님은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혈색이 훨씬 좋아졌고 활력이 넘쳤으며 만성적인 피로감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영자님은 밝은 눈으로 저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제 비타민C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요. 평생 몰랐던 건강의 비결을 알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사례가 분명히 보여주듯이 가루형 비타민C는 알약을 삼키기 어려워하는 분들에게 특히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용량 조절이 매우 쉽고 흡수율도 높은 편입니다. 다만 신맛이 강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적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충분히 적응할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젊은 시절에는 알약 형태의 비타민C를 복용했습니다. 하지만 50대 중반부터는 가루형으로 의식적으로 전환했습니다. 처음에는 신맛 때문에 약간 불편했지만 금세 적응했고 오히려 그 상쾌한 맛을 진정으로 즐기게 되었습니다. 지금 90세인 제가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가루형 비타민 C 1000mg씩 하루 총 3000mg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이 꾸준한 실천 덕분에 저는 강력한 면역력을 유지하며 활기찬 노년을 보내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비타민C를 선택할 때 또 하나 매우 중요한 것은 제품의 전반적인 품질입니다. 모든 비타민C가 다 똑같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순도가 높고 불순물이 적은 제품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국산 제품 중에는 품질이 매우 우수한 것들이 많습니다. 외국 제품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니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가루형 비타민C를 처음 시작할 때 신맛에 적응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시도해볼 수 있는 몇 가지 실용적이고 도움이 되는 팁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물에 타서 빨대로 마시면 혀에 닿는 면적이 줄어들어 신맛을 덜 느낄 수 있습니다. 둘째, 여러분이 좋아하는 과일 주스에 섞어 마시면 신맛이 효과적으로 중화됩니다. 셋째, 처음에는 적은 양부터 시작하여 점차 늘려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중요한 점들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로즈힙, 아세로라 같은 천연 성분이 함유된 비타민 C 제품들이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런 제품들은 분명 좋은 면이 있지만 일부 성분이 장 운동을 촉진하여 변비가 있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설사 경향이 있는 분들에게는 불행히도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신의 체질에 가장 잘 맞는 제품을 현명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리포조말 비타민C를 선택한다면 하루 한 번만 복용하고 나머지는 일반 비타민 C로 보충하는 방식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하면 빠른 흡수와 장내 면역 활성화라는 두 가지 효과를 모두 얻을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아직도 어떤 비타민 C 제품을 선택해야 할지 깊이 고민 중이신가요? 또는 알약을 삼키기가 너무 힘들어 영양제 자체를 포기하고 계신가요? 이제는 그런 고민에서 벗어나 가루형 비타민C를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꾸준함입니다. 비타민C는 단지 하루 이틀 복용해서 효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꾸준히 복용했을 때 진정한 가치를 발휘합니다. 많은 분들이 비타민C를 고용량으로 복용하는 것에 대해 엄청나게 걱정하십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안 좋지 않을까? 설사를 한다던데. 신장 결석이 생긴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이러한 우려들은 절대적으로 이해할 만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과학적 사실과 저의 광범위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자면 대부분의 이러한 걱정은 종종 완전히 근거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타민C와 관련된 가장 흔한 오해 중 하나는 바로 과다 복용에 대한 것입니다. 실제로는 대부분의 부작용이 과다 복용 때문이 아니라 복용량을 갑자기 극단적으로 증가시켰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즉, 평소 500mg을 복용하다가 갑자기 5000mg을 복용하면 몸이 적응하지 못해 일시적인 불편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천천히 용량을 늘려간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용량 비타민C에도 놀랍도록 잘 적응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C 복용 시 가장 흔하게 보고되는 부작용은 바로 설사입니다. 이는 삼투압 문제로 발생하는데 흡수되지 못한 비타민C가 대장으로 들어가 물을 끌어당겨 설사를 유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독성 반응이 절대 아니며 단순히 신체의 흡수 능력을 잠시 초과했다는 신호일 뿐입니다. 설사가 나타나면 용량을 줄이거나 더 자주 나누어 복용하면 대부분 쉽게 해결됩니다. 이제 저의 소중한 오랜 환자 중 한 분이신 최병도님, 72세이신 분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최병도님은 평소 면역력이 다소 약해 자주 감기에 걸리셨습니다. 비타민C가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불행히도 하루에 6000mg을 한 번에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틀 후부터 그는 심한 설사와 함께 끔찍한 복통이 시작되었고 이로 인해 비타민C 복용을 완전히 중단하셨습니다. 최병도님이 처음 저를 찾아왔을 때 그는 비타민C에 알레르기가 있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최병도님에게 문제가 비타민C 그 자체가 아니라 복용 방법에 문제가 있었다고 침착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비타민C를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복용하면 몸이 모두 흡수하지 못하고 흡수되지 못한 양이 장으로 들어가 삼투압 작용으로 설사를 유발할 수 있다고요. 저는 최병도님에게 처음에는 하루 1000mg부터 시작하여 조금씩 늘려가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많은 양을 복용하기보다는 하루 3번으로 나누어 복용하도록 강력히 조언했습니다.
최병도님은 처음에는 의심스러워하셨지만 제 말대로 해보기로 현명하게 결정하셨습니다. 첫 주에는 하루 3번 각각 300mg씩 총 900mg을 복용하셨습니다. 아무런 불편함도 없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각각 500mg씩 총 1500mg으로 늘렸고 그 다음 주에는 각각 1000mg씩 총 3000mg까지 늘렸습니다. 이렇게 점진적으로 용량을 늘리니 설사나 복통 같은 부작용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2달 후 최병도님은 하루 총 6000mg의 비타민 C를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누어 편안하게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겨울을 감기 없이 건강하게 보내셨다고 기쁘게 전했습니다. 최병도님은 얼굴에 새로운 건강의 빛이 가득한 채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비타민 C를 몸에 맞지 않는다고 포기했었는데 복용 방법을 바꾸니 정말 효과를 보네요. 이런 방법을 진작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이처럼 많은 분들이 비타민 C 복용 초기에 경험하는 일시적인 불편함 때문에 완전히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복용 방법을 조정하면 이러한 문제들은 매우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저 또한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약 40년 전 58세 때 심한 감기로 고생하던 중 고용량 비타민 C 요법에 대해 읽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하루 1000mg이라는 매우 높은 용량을 시도했는데 심한 설사와 복통을 경험했습니다. 의사로서의 지식을 바탕으로 이것이 독성 반응이 아니라 흡수 한계를 초과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용량을 줄여 2000mg부터 다시 시작했고 점차 늘려가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또한 하루 2번이 아닌 3번으로 나누어 복용했죠. 이렇게 하니 설사 같은 부작용 없이 고용량 비타민 C의 엄청난 이점을 온전히 누릴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감기 초기 증상이 보이면 비타민 C 용량을 일시적으로 늘려 6000에서 9000mg까지 복용하곤 합니다. 물론 이것도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취침 전으로 나누어서요. 이러한 개인적인 경험들을 바탕으로 몇 가지 실용적이고 매우 도움이 되는 팁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비타민 C를 처음 시작할 때는 낮은 용량인 500에서 1000mg부터 시작하여 점차, 단계적으로 늘려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둘째, 하루에 여러 번 나누어 복용하면 흡수율도 높아지고 부작용도 극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식사와 함께 복용하면 위장 불편함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주의할 점은 설사나 복통이 있다고 해서 비타민 C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은 결코 현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증상은 복용량이나 방법을 섬세하게 조절하면 대부분 쉽게 해결됩니다. 또한 개인마다 비타민 C 흡수 능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용량을 찾아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흔한 걱정은 비타민 C와 신장 결석의 관계입니다. 일부 초기 연구에서 고용량 비타민 C가 옥살산 생성을 증가시켜 신장 결석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훨씬 더 큰 규모의 연구들은 이러한 우려가 크게 과장되었음을 압도적으로 보여줍니다. 사실 비타민 C는 산성이지만 체내에서는 오히려 알칼리화를 촉진하여 일부 유형의 신장 결석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물론 신장 결석 병력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적절하고 안전한 용량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충분한 수분 섭취와 함께 마그네슘, 비타민 B6와 같은 보조 영양소를 함께 섭취하면 신장 결석 위험을 더욱 줄일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비타민 C를 복용하다가 불편함 때문에 중단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또는 부작용에 대한 걱정 때문에 아예 시도조차 않고 계신가요? 이제는 올바른 방법으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적은 양부터 그리고 천천히 늘려가며 자신의 몸에 가장 잘 맞는 용량을 찾아가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비타민 C의 진정한 이점을 경험하는 가장 확실한 지름길입니다. 많은 분들이 비타민 C가 간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걱정하십니다. 특히 간염이나 간경화 같은 심각한 질환이 있는 분들 중에는 영양제 자체를 아예 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비타민 C는 간 질환 환자에게 오히려 엄청나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양소입니다. 58년간의 헌신적인 임상 경험을 통해 저는 비타민 C가 간 기능 회복, 강력한 항바이러스 작용, 그리고 간경병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수없이 확인해 왔습니다. 특히 간은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비타민 C를 필요로 하는 장기 중 하나입니다. 간 손상이 있을 때는 오히려 훨씬 더 많은 비타민 C가 절실히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진행된 놀라운 한 연구에 따르면 말기 간경변 환자도 적절한 용량의 비타민 C를 꾸준히 복용하면 수명 연장 및 간 기능 회복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비타민 C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간세포를 보호하고 간 내 염증을 줄이며 간 조직의 재생을 직접적으로 돕습니다. 또한 간 해독 작용을 강력히 촉진하여 체내 독소 제거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비타민 C의 강력한 항바이러스 효과입니다. 특히 B형, C형 간염 바이러스에 대해 일정한 억제 효과가 있다는 중요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물론 비타민 C만으로 간염을 완전히 치료할 수는 없지만 항바이러스 치료와 병행했을 때 훨씬 더 나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제 저의 오랜 환자 중 한 분이신 장일수님, 76세이신 분의 진정으로 감동적인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장일수님은 약 5년 전 말기 간경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의 주치의는 그에게 남은 시간이 6개월 이상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정말 가슴 아픈 소식을 전했죠. 그는 간 이식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그의 높은 나이 때문에 우선순위가 매우 낮았습니다. 장일수님이 처음 저를 찾아왔을 때 그의 몸은 이미 황달로 깊이 노랗게 변해 있었고 복수로 배가 놀랍게도 부어 있었으며 걷기조차 힘든 상태였습니다. 그의 혈액 검사 결과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간 효소 수치는 정상의 10배 이상, 빌리루빈은 5배 이상 높았습니다. 저는 장일수님께 일반적인 간 질환 치료와 함께 비타민 C 요법을 과감하게 제안했습니다. 접근 방식은 1일 2000mg부터 시작하여 점차 6000mg까지 늘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장일수님과 그의 가족들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눈치였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기에 용기를 내어 시도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놀랍게도 단 3개월 후 장일수님의 상태가 점진적으로 그리고 꾸준히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황달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복수도 극적으로 감소했으며 식욕도 활발하게 돌아왔습니다. 6개월 후 혈액 검사 결과 간 효소 수치가 절반 이상 감소했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는 거의 완전히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해졌고 간 수치도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현재 장일수님은 진단 후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건강하고 튼튼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물론 완전한 완치는 아니지만 의사들이 예상했던 6개월보다 훨씬 더 오래 그리고 훨씬 더 높은 삶의 질로 생활하고 계신 것입니다. 장일수님은 매번 진료 때마다 저를 보며 깊은 감사함으로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비타민C가 제 생명을 진정으로 구했어요. 물론 이러한 놀라운 사례가 모든 간 질환 환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은 비타민C가 간에 해롭다는 널리 퍼진 오해와는 달리 오히려 간 기능 개선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보여주는 훌륭한 예입니다. 저 역시 약 30년 전 지방간 진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 의사들은 약물 치료와 엄격한 식단 조절을 권했지만 저는 거기에 결정적으로 고용량 비타민 C 요법을 추가했습니다. 하루 6000mg의 비타민 C를 꾸준히 복용한 결과 6개월 만에 간 수치가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고 초음파 검사에서도 지방간 정도가 크게 감소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비타민C를 간 건강의 절대적인 필수 영양소로 여기고 있습니다. 간 질환이 있는 분들을 위한 몇 가지 실용적이고 중요한 팁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비타민C는 주사보다는 경구 복용이 일반적으로 더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주사는 단기간에 높은 혈중 농도를 만들 수 있지만 지속 시간이 짧고 혈압 저하와 같은 원치 않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 경구 복용은 천천히 꾸준히 흡수되어 훨씬 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둘째, 마그네슘과 비타민 B6를 함께 복용하면 비타민 C의 효과를 크게 높이고 간 기능 개선에도 더욱 도움이 됩니다. 이 강력한 조합은
비타민 C 고용량 복용 시 우려될 수 있는 요로, 결석 위험도 중요한 수준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간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특히 깨끗한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루 최소 2리터 이상의 물을 마시면 간의 필수 해독 작용을 도울 뿐만 아니라 비타민 C 대사 과정에서 생성될 수 있는 부산물 배출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주의할 점은 간 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비타민 C 용량을 갑자기 급격하게 높이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낮은 용량부터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조심스럽게 늘려가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또한 정기적인 간 기능 검사를 통해 자신의 상태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간 질환 때문에 비타민 C를 피하고 계셨나요? 또는 간 건강이 걱정되어 영양제 자체를 아예 멀리하고 계셨나요? 이제는 그런 걱정에서 벗어나 적절하고 현명한 방법으로 비타민 C를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심각한 간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 후 모든 결정을 내리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께 비타민 C의 올바른 복용법, 가장 효과적인 형태, 과다 복용에 대한 흔한 오해들, 그리고 놀라운 간 질환과의 관계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58년간 의사로 일하며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고 90세라는 놀라운 나이까지 건강하게 살아온 저의 경험을 통해 비타민C가 단순한 영양제가 아니라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위한 완전히 필수적인 도구라는 것을 저는 절대적으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비타민C는 단순히 평범한 영양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몸의 면역체계를 강력히 강화하고 필수적인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며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세포를 보호하는 다재다능한 영양소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우리 몸의 비타민 C 흡수율이 자연스럽게 저하되고 그 전체적인 필요량이 강렬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더욱 적극적이고 꾸준한 보충이 생명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눈 이야기를 간략하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비타민 C 권장량인 60mg은 괴혈병 예방을 위한 그저 최소량일 뿐입니다. 진정한 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하루 최소 1000mg에서 많게는 6000mg까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은 2000에서 4000mg이 가장 적절합니다. 둘째, 제가 발견한 가장 효과적인 비타민 C 형태는 순수한 가루형입니다. 흡수율이 매우 높고 일부는 대장까지 도달하여 중요한 면역세포를 활성화하며 원하는 용량으로 조절하기가 놀랍도록 쉽습니다. 셋째, 대부분의 비타민 C 부작용은 실제 과다 복용이 아니라 복용량을 갑자기 급증시켰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낮은 용량부터 시작하여 점차 늘려가고 하루에 여러 번 나누어 복용하면 대부분의 잠재적 부작용을 피할 수 있습니다. 넷째, 비타민C는 간 질환 환자에게 해롭다는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오히려 간 기능 회복과 강력한 항바이러스 작용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적절한 복용 방법과 신중한 용량 조절은 여전히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강력히 제안하고 싶은 한 가지는 바로 식사 중간에 1000mg의 비타민 C 복용을 간단히 시작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위장이 편안하게 허락한다면 하루 2000mg을 3번에 나누어 복용함으로써 놀랍도록 충분한 효과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비타민 C 섭취는 단기간의 일시적인 효과를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지속적인 건강을 위한 심오하고 장기적인 투자입니다. 즉각적인 극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보다는 꾸준히 복용하면서 여러분 몸에 미묘하지만 중요한 변화들을 인내심을 가지고 관찰해 보십시오. 많은 분들, 제 환자들을 포함하여 3에서 6개월 정도 꾸준히 지속했을 때 면역력 강화, 피로 감소, 그리고 피부 개선과 같은 눈에 띄는 긍정적 효과들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저는 30대의 위염으로 크게 고생하다가 비타민C를 만났고 그 이후로 60년 동안 꾸준히 복용해 왔습니다. 그 덕분에 90세인 지금도 매일 아침 활기차게 진료를 보며 진정으로 활기찬 삶을 살고 있습니다. 물론 비타민C만으로 건강한 노년을 완벽하게 보장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믿을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저는 자신 있게 그리고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하나의 강력한 변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지금까지 단 하나의 종합 비타민에만 의존하고 계셨다면 별도의 비타민 C 보충을 지금 당장 시작해 보십시오.
과거의 부작용 때문에 복용을 중단하셨다면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시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부디 이 비디오를 이 중요한 정보가 필요하다고 진정으로 믿는 분과 꼭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공유 행위가 누군가의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진정으로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정말 멋진 건강한 하루 되세요. 90세 노인 내과 전문의 유상진이었습니다.